안녕하세요. 아마란스텐 고객센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마란스텐을 통해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하기 전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관한 개정세법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파일을 참고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된 개정세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에 의한 개정세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입니다.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합리화를 위해 종업원 등이 자사 및 계열사의 재화와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받아 제공받은 금액 중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 시가의 20%와 240만 원 중 최대값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입력에서는 급여 현황 탭, 비과세 및 감면소득의 비과세 소득에서 코드 도움 시 W01 종업원 할인 혜택 비과세 코드가 목록에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입니다. 출산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첫째는 15만 원에서 25만 원, 둘째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셋째 이후는 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입력에서는 기본정보 탭, 부양가족에 등록된 자녀 중 자녀공제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정산명세 탭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입니다. 납세조합 세액공제 및 교부금 지원 수준 합리화를 위해 근로자 공제율이 소득세의 5%에서 3%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후로 사업자 교부금에 대한 제도는 폐지되었고 근로자의 적용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 교부금 하한 축소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교부금 청구분부터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자료입력에서는 공제자료입력 탭,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에서 납세조합 공제에 납세조합 공제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직접 계산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입니다. 해외근무 근로자 지원을 위해 재외근무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가되었습니다. 2025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종교인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 합리화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범위 합리화를 위해 종교인 소득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대상 차량 범위가 확대되어 종교 관련 종사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추가되었습니다. 2025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입니다. 부동산 연금화 유도를 위한 노후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발생한 양도 차익이 추가되었습니다. 단, 1주택 고령가구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장기 보유 부동산 양도 차익의 금액을 합산하여 생애누적 최대 1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2025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퇴직자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기준 완화입니다. 퇴직자에 대한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 합리화를 위해 일반 기부금 중 노동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시 이전 연도 결산 결과 공표 전 퇴직자의 경우에는 전전 연도의 결산 결과가 공표된 경우를 포함하도록 적용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장애인 추가 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 인정 범위 확대입니다.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장애인 범위가 명확화되어 장애인의 범위 중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가 중증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 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애, 취업 취약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개정되었고
장애인 추가 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 인정 서류의 발달 재활 서비스 이용 증명서가 추가되었습니다. 2025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 요건 합리화입니다.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합리화를 위해 대환대출 시에도 주택 임차 차입금 소득공제가 적용되도록 예외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단 대환시 대출금 증액으로 인한 추가 공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전 대환대출한 차입분도 적용됩니다.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 범위 명확화입니다. 소득공제 요건 명확화를 통한 납세자 혼란 방지를 위해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이 명확화되어 거치기간이 1년 이내로 변경되고 매년 상환금액에 대한 계산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거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거치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입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을 위해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이 연 3.5%에서 3.1%로 하향되었습니다. 2025년 3월 2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개정세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조합 출자 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 방법 명확화입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 계산 명확화를 위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 방법이 명확화되어 계산식에서 중복 적용분이 제외되었습니다. 개인 투자조합 출자 시 소득공제 추징 예외 사유 확대입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 계산 명확화를 위해 소득공제 추징 예외 사유가 확대되어 최초 투자일로부터 1년 경과 및 투자한 모든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개인 투자조합이 해산한 경우 최초 투자일로부터 1년 경과 및 투자한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개인 투자조합이 투자 지분을 이전 회수한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해산 또는 투자 지분을 이전 회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입니다.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우수해외인재 소득세 감면입니다. 우수해외 인재 확보 지원을 위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해외 인재가 추가되었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우수해외 인재로 인증받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입니다. 중소기업 성과공유 지원 및 제도 합리화를 위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이 15%에서 10%로 인하되었고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와 근로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입니다. 중소기업 인력 유입 촉진 및 자산 형성 확대 지원을 위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소득세 감면 대상 범위에 대한 위임 근거가 마련되어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감면 요건이 완화되어 성과보상기금에 5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에서 3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로 변경되었고 예외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적용기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정비입니다. 감면 대상 업종정비를 위해 운수 및 창고업 중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 정보통신업 중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수의업, 부동산업 중 부동산 임대업이 추가되었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적용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및 특별 재난지역에 대한 공제율 상향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및 특별 재난지역 지원을 위해 10만 원을 초과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중 특별 재난지역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30%로 상향되었고, 기부 금액에 대한 공제 한도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는 공제자료 입력 탭의 기부금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유형이 고향사랑 기부금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구분되었습니다. 해당되는 기부금 유형을 선택하고 계산을 완료하면 정산 명세 탭에서 64번 기부금의 구분별 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대상 기준 완화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법인 대표자 적용 기준이 총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 금액 단위 세분화 및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세제 지원 적용 대상 확대입니다.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무주택 근로소득자인 세대주 및 배우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는 기본정보 탭 사원정보에 세대주 구분 항목의 세대주의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추징요건 완화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세액 추징요건 등 합리화를 위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당첨자 선정 취소 등에 대한 세액 추징 제외 사유가 추가되었고, 천재지변, 저축자 퇴직, 사업자 폐업, 저축자의 상해 질병, 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 선고로 인한 중도해지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간 연장입니다.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혼인 무효 시 혼인세액 공제 가산세 및 이자 상당액 등입니다. 결혼비용 지원 및 혼인세액 공제 집행규정 마련을 위해 가산세 면제 범위 및 이자 상당액 산정 기준과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신청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수영장 체력달 연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입니다. 서민 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공제 적용 대상에 수영장 체력달 연장 시설 이용료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단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수영장 및 체력달 연장 시설 이용료분부터 적용됩니다. 수영장 체력달 연장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구체화입니다. 서민 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를 위해 수영장 및 체력달 연장 시설 이용료가 신용카드 추가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단 운동 강습비 및 회원권 비용 등 시설 이용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만약 시설 이용료와 시설 이용의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50%를 체육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는 공제자료 입력 탭, 신용카드 등의 문화체육사용분에서 수영장 및 체력달 연장 시설 이용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관한 개정세법과 아마란스텐에 적용된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